허지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노무현 대통령님 추모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3일에 추도식이 열렸고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건 그거대로 다 여러분이 보셨을 거고, 제가 오늘 좀 이거를 좀 왜 뭐에 대해서만 짧게 논평하고 넘어가고 싶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님을 사이에 두고 함께 이렇게 걸어 들어오셨는데, 근데 두 분의 행동과 태도가 너무 달라서 약간 기자들이 보기에도 조금 이상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단히 좀 약간 뭐랄까 좀 경박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예. 좀 굉장히 웃으면서 막 사람들하고 막 인사하면서 행사장을 들어가고, 이제 권양수 여사님은 가끔 막 내팽개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옆에서 다 이렇게 보좌를 해가면서 권양수 여사님 보필을 해가면서 이렇게 딱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좀 두 분의 태도가 너무 좀 달라가지고 좀 이상해 보였거든요. 그거 좀 잠깐 좀, 이거는 이제 언론 경남신문의 유튜브입니다. 좀 보실까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좀 이상하죠. 이재명 대통령님과 많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권양수 여사님은 그냥 걸어가거나 말거나 그냥 막 문재인 전 대통령님은 그냥 막 인사하기 바빠요. 본인 행사 오셨나?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남신문에서 보기에도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짤을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은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제 차분하게 권양수 여사님 바로 이렇게 딱 옆에 서서 계속 보필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왜 이렇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희한하죠. 이상합니다.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아무튼 권양숙 여사님 사이가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강진구 기자께서 이제 취재를 하신 내용인데, 실제로 권양숙 여사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기회주의적인 태도 라고 했나 그런 얘기를 좀 측근에게 좀 하셨고, 권양수 여사님의 그 발언이 이제 강진구 기자에게 좀 전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 전 얘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는지는 제가 얘긴 들었는데, 그건 강진구 기자가 밝히시지 않으면 전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확실히 권양수 여사님은 이재명 대통령님 에게 좀 더 의존하고 계신 것이 여러 가지로 좀 관측이 됩니다. 관측이.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이, 곽상원 의원도 최근부터는 조금, 노무현 재단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님을 정말 기념하기 위해서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아예 직격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 이 부분들이 최근 좀 이상해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곽상원 의원을 한번 좀 뵈야 될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님 유족들에게 지난 10여 년 사이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기자들이 사실 취재를 안 했거든요. 저도 안 했고요. 어련히 알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잘 예우하셨을 것 같고, 뭐 유시민도 그렇고 김경수도 그렇고 어련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유족분들을 잘 예우하고 뭐 그렇게들 하시지 않았을까 그냥 믿고 맡겼던 거죠. 그런데 곽상원 의원한테 들려오는 곽상원 의원이 표현하는 말들이 제법 범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강진구 기자께서 이제 들으신 내용들도 권양숙 여사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단히 불편해한다. 겉으로는 당연히 권양숙 여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날 이거 이렇게 이 풍경들을 좀 보는데 진짜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의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족분들이 제대로 예우받고 모셔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조금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유족들을 저는 접촉하지도 않고 뭐 어련히 그냥 그냥 사실 접촉 전혀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저 같은 사람까지 뭐 근데 이제 노건평 노건평이란다. 노무현 대통령님 아드님 여기 계시죠? 아드님도 있고 그리고 곽상원 의원님도 좀 제가 좀 찾아뵙고 하면서 도대체 10년 동안 정말 제대로 예우 받으신 게 맞는지 그리고 곽상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무현 재단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정말 기념하는 재단으로 정말 기능해왔던 것이 맞는지 곽상원 의원은 왜 그런 주장을 겉으로 공개적으로 하시기까지 이르렀는지는 제가 한번 이번 선거 끝나고 좀 차분하게 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만약에 이제 뭐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었으면 또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요즘 그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말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친문 문재인 전 대통령님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좀 의심스럽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다 그냥 선의로 보이고 그냥 뭐 다 그랬던 그냥 장면들이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곽상원을 굳이 이재명 대표 때 민주당 대표 때 굳이 이제 종로구에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가 되잖아요. 뭔가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뭔가를 알고 계셨던 것 같고 뭔가 좀 정말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족들이 제대로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우를 받아오셨던 것이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좀 제가 걸릴 것 같아요. 취재하는데. 자,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일에 맞춰서 이런저런 추도식 풍경을 보면서 들었던 저의 생각을 잠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이고, 허 기자님, 이제야 헐, 니코마스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팩트 없이 할 수 없는 기자라는 직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답답해요, 여러분. 허 기자, 남들이 다 하는 걸 너는 왜 이제서야 얘기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제가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뭔가 팩트가 파악이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직업인이잖아요. 그런 양심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게 됐다면 뭔가 지금 여러분에게 더 설명드리지 않는 팩트가 수집이 됐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좀 그만 좀 속상하게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기자라는 사람들의 직업인의 논평이 가끔 답답해 보이죠, 그죠? 예, 막 속 시원하게 여러분 막 듣고 싶은 얘기 팍팍팍 해주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대신 정말 뭐가 팩트가 확인이 됐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기자의 논평과 보도는 그래서 파급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저라고 왜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품었던 게 왜 없겠습니까? 자, 김용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업 뭐 지금 차명 대부업 뭐 이런 거 뭐 지금 논란이 좀 커지고 있죠. 그래요. 뭐 그거 뭐 보도는 다 여러분들 보셔서 뭐 제가 뭐 더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싶은 건 있어요. 지금 조국 대표의 부인은 차명으로 사모펀드 투자했다가 처벌까지 받았어요. 여러 가지 불법들이 막 너무 많이 확인돼갖고 결국 4년형까지 받으셔서 감옥에서 살다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남을 사퇴 요구를 국민들은 할 수 있죠.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 자명 투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조국 대표의 바로 그 부인 정경심 씨 그런 행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깜짝 놀랐고 민주진영의 이 내로남불 소리 들어가면서 정말 그래서 누군가의 차명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좀 조용히 계셔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용히 계셔야 될 분들이 더 나서가지고 막 떠들고 이런 게 저는 대단히 좀 불편해요. 사실 저는 김용남 후보도 그렇고 조국 후보도 그렇고 둘 다 해명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격 없는 사람들일수록 너무 막 목소리 높이고 그런 게 되게 좀 그래요. 유이동 후보도 그렇고 저는 평택에서 저는 목소리 큰 당당할 수 있는 후보는 저는 김재현 후보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김재현 후보가 문제 제기했다면 저는 아무런 다른 감정 없이 김용남 후보님 제대로 해명하세요. 감정이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국 대표 쪽에서 이걸 막 전면에 나서니까 좀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불과 몇 년 전에 자기 부인이 차명으로 그것도 미공개 정보를 들어가지고 사모펀드 투자하다가 걸리고 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신 분들이 내 차명 우리 집 사람의 차명 사업은 괜찮고 김용남 후보 쪽에 차명 사업은 후보 사택감이고 뭐 그런 겁니까? 안 그래요? 전 진짜 저는 너무 불편해요. 자, 김용남 후보가 아마 이제 적절한 해명을 할 겁니다. 민주당에서 소명을 요구했고, 김용남 후보가 정확한 설명을 민주당 쪽에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건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이 친동생이 도대체 뭐 녹취록이 나왔길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러면서 좀 그런데 제가 뭐 섣불리 비난에 나서기보다는 좀 정확하게 뭐라고 해명하는지 좀
보자.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김용남 후보의 동생이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이렇게 했네요. 김용남 형이 대부업체 운영에 관여한 적도 없고 돈 받은 적도 없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럼 도대체 녹취록은 뭐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 기사 안에 이게 다 담겨 있어요. 이제 보시면 친동생 김모 씨가 국민일보 기자를 만났는데 업체 자금이 후보든 다른 법인이든 흘러 들어간 적 없다. 수사기관에서 조회하면 다 나올 일이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라고 밝혔고요. 근데 한 지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제가 이 지인이 누군지까지 파악은 했습니다. 근데 이 김용남 후보의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농업법인을 내 명의로 A 대부업체에 투자한 걸로 해서 남의 명의를 이용해 먹는다. 이런 식의 녹취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김용남 후보의 동생이 회사를 운영하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을 원망을 섞어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가족과 하소연하던 와중에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현을 쏟아낸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다 본인이 밝히셨구나. 맞아요. 이 가족입니다. 가족. 이 지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그렇게 하소연을 하던 중에 좀 과장된 표현을 쏟아낸 거다. 라고 얘기했고, 김용남 후보 형한테 경제적인 도움이나 회사의 운영과 관련 없는 그런 일이다. 그냥 법률적인 조언만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왜 김용남의 보좌관 명의로 해? 김용남이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보좌관한테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명 대부업체 차린 거야? 근데 그렇게 좀 이상하게 비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김용남 후보의 동생이 원래 이 김용남의 과거 보좌관 한모 씨랑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김용남 후보의 동생이 그 보좌관이랑 금전적인 전직 보좌관인 거죠. 금전적 이해관계가 맞아서 사업을 같이 시작한 것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남이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야, 너 내 보좌관이잖아. 나 차명으로 대부업해야 되는데 너 이름만 빌려줘. 이렇게 한 걸로 좀 이상하게 비쳤죠. 저도 그래서 그 부분 뭐라고 해명하는지 좀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군요. 동생분께서. 그냥 원래 김용남 후보의 동생이 김용남의 이제 전 보좌관과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둘이서 이제 합의 맞아가지고 사업을 그냥 같이 했던 것으로, 이게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고 보좌관이 같이 사업을 한 거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그렇죠. 근데 왜 만약에 차명으로 수익을 김용남 후보가 내려고 했다면 2020년에 실명으로 지분을 인수했겠냐? 숨기는 과정이 아니라 가족의 빚을 직접 떠안아서 법적으로 정리하려 했던 과정이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거 김용남 후보가 그 고위공직자 재산 그 신고 등록 같은 거 할 때 이번 선거 출마하면서 실제로 이거 그대로 밝혔어요. 실명을 다 밝혔어요, 이거. 이거 그 업체 이름이랑 얼마 가지고 있고 뭐 했고 이런 것들을 다 밝혔어요. 만약에 실제로 김용남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차명으로 해갖고 불법 수익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렇게 재산 신고 했을 때 투명하게 드러나게 했겠느냐. 좀 그런 설명도 아주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김용남 후보의 동생의 인터뷰 내용 좀 소개해 드렸고, 언론들이 이런 부분들 제대로 보도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민주당 공격하기 바빠가지고 김용남 동생이 이런 것들을 밝혔는데 제대로 전달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좀 판단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모르겠어요. 김용남 후보가 처음부터 좀 정확하게 언론에 이렇게 설명을 좀 하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은 솔직히 드는데, 근데 김용남 후보가 볼 때는 또 너무 명확한 거라 이거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뭐 잘 뭐 설명이 되겠지, 해명이 되겠지, 뭐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셨던 거 아닌가, 캠프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파문이 계속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논란도 커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명은 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만 어쨌든 김용남 후보의 동생이 이렇게까지 밝혔기 때문에 적어도 이 동생의 인터뷰 내용만 봤을 때는 저는 논리적으로는 다 좀 소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부분들이, 제가 품어왔던 의심들과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의 주장들과 딱히 모순되는 해명은 없어요. 그래요. 참고하시고요. 근데 제가 조금 약간 좀 기이한 장면을 봤는데, 이게 장윤선 기자가 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어제 굳이 노무현 대통령님 추도식 현장에 취재 가셔놓고는 이거를 막 취재를 하세요. 근데 이거를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한테 굳이 입장을 물어요. 좀 이상한 기이한 장면이 좀 있었어요. 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장윤선 기자가 뭐 추미애 후보가 혹여라도 김용남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비판적인 어떤 멘트를 끄집어내 가지고 기사가 나오게 만들려고 하셨나? 추미애마저도 김용남 손절, 뭐 이런 여론을 만들고 싶으셨나? 뭐 그런 의도가 없지 않은 이상 너무 엉뚱한 분한테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기자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대로 돼요. 뭐 김용남 후보의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과 관련돼서 보통 기자들은 질문을 고르거든요. 저도 추미애 장관님 당연히 뭐 안면은 있는 사이인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정말 딱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 그거에 대한 질문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질문을 하거든요. 왜 이거를,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저널리즘적으로 좀 되게 기이한 장면이었어요. 아니, 우리 장 기자님이 그 분야에서 앞장서서 취재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것도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 분야에서 앞장서서 취재를 많이 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이 김용남 사건에 대해서 의혹 대부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장윤선 기자가 따로 취재를 많이 하셨다는 건지 그것도 좀 희한합니다. 근데 추미애 후보님, 제가 장윤선 선배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장윤선 선배는 그 어떤 뭐랄까 탐사보도나 뭐 그런 데 일가견이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뭔가를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제보를 받아서 그 의혹의 사실관계를 취재하거나 그런 쪽으로 뭔가 성과를 내셨던 적은 제가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강진구 기자나 이상호 선배님이나 봉지욱 기자나 저 같은 기자들이 그런 건 좀 잘하는 거고, 장윤선 선배는 그냥 정치권에 그냥 이렇게 정치인들 이렇게 자주 만나시면서 그냥 정치인들에게 질의응답하시고, 그냥 본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 이제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논평하게 하고 그런 데에 유능하신 분이지, 뭔가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밝혀내시거나 그런 데 재능이 있으신 분은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 제가 본 적이 앞장서서 취재를 없어요. 많이 하셨잖아요. 정확한 취재 추미애 부탁드립니다. 나도 우리 장관님 말씀 주신-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기자처럼 보이겠지만 저희 기자들은 이제 각자 어떤 거에 유능한 기자인지 잘 알잖아요. 장윤선 기자는 그런 쪽에 재능이 우리 있으신 장 기자님이 네. 그 분야에서 아닙니다. 앞장서서 취재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정확한 취재 부탁드립니다. 나도 아직 잘 장윤선 기자가 뭐 앞서 말씀 주신 특별히 대로 더 밝혀내실 게 있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 대단히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좀 약간은 좀 화가 나기도 했어요. 제가 굳이 이 방송에서 장윤선 선배께 좀 누가 될 수 있는 좀 비평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장윤선 기자랑 굳이 싸울 일도 없고. 근데 굳이 이걸 가져온 건 좀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기자가 진짜 고위 공직자, 후보, 정치인한테 다가가서 딱 하나의 질문을 해야 된다면 정말 고르고 골라서 국민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고르고 골라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양질의 답변이 나오고, 예, 그럼 또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근데 이건 추미애 후보가 답변할 수도 없고 그냥 시간 낭비만 하게 되는 그냥 질문인 거잖아요. 이슈인데 혹시 혹에서 모르는 내용인데 추미애 후보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 아니 우리 장 기자님이 설사 안다고 해도 경기도지사 후보가 에? 아 우리 김용남 문제 많네요. 뭐 이렇게 설사 속으로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걸 말하는 순간 정책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그걸 얘기를 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에 다른 기자들 다 제껴놓고 장윤선 기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준 건데 추미애 후보가 고작 이런 질문을 이걸 서로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보는 저는 스트레스 받고 국민들은 짜증나. 안 그래요? 이 댓글들 다 별로 안 좋을 걸? 예, 그러니까 다 이해가 안 된다고, 응? 다들 댓글 달 겁니다 아마.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누구야 그 뭐 하여튼 뭐 조국 맘이냐? 예. 김현정은 누구야 김현정 CBS 앵커는 준성맘이고 장윤선은 조국맘이냐 뭐 이런 댓글들도 있던데. 하여튼 좀 너무 이상한. 장윤선 선배 방송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분 방송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치면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었거나 기자로서 짜릿했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정치인 나왔네. 정치인과 입 많이 털었네. 그리고 끝. 그래서 장윤선 선배의 방송을 제가 참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내용도 늘 없고 그냥 어디에나 다 존재하는 그냥 논평 프로그램.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저는 솔직히 새로운 정보를 이분을 통해서 얻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 유감이다. 장윤선 선배님. 그렇다고 제가 뭐 장윤선 선배랑 뭐 굳이 뭐 불편하게 지낼 일도 없지만 저는 이분의 저널리스트로서의 여러 가지 태도와 실력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쪽에 계시는 분은 아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랑은 결이 안 맞네요. 장윤선 방송 그러기 원래 뭐 절 부르시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제가 대놓고 비판했으니 제가 무슨 특종을 해도 전혀 부르시지 않겠네요 앞으로도. 네. 오늘로써 또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도 허재현은 또 블랙리스트로 또 오르겠군요. 제가 대놓고 뭐라고 해가지고.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보장은 축소하면서 보험료는 줄이고 부족한 보장은 늘리고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에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